꼰대라는 말은 언제부터 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꼰대라는 말은 꼰대기, 번데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것을 빗대어 꼰대기, 꼰대, 꼰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다 꼰대일까요? 흔히 구태의연한 사고 혹은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꼰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슈퍼꼰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꼰대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어디서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육하원칙 들어보니 어떠세요? 수긍이 좀 가시나요? 노인들을 꼰대니 들딱충이니 노털이니 하며 비하하는 세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작 자신은 잘 모르지만 남들은 당신을 꼰대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외모가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꼰대가 되면 안 되겠지요.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꼰대와 어른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 아시나요?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멋진 사람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꼰대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다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이런 류에 속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도 이러한 폐쇄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꼰대인 줄 알면 꼰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꼰대의 특징과 꼰대로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꼰대라 말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맞다는 생각이 확고해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꼰대는 자신의 시각이 유일한 옳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전이나 자신의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곤 하지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꼰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적응하는 것을 꺼리며 오히려 과거의 방식과 관행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강요하기입니다. 꼰대는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만 편한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특성입니다. 당신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원칙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대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조언하려 들지 말자. 이 원칙만 지켜도 사실상 꼰대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꼰대질의 시작은 그건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 바로 옆에서 고민하고 있는 소리를 듣더라도 곧바로 조언을 시작하지 말라. 너무 입이 근질거린다면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지 말고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시작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원치 않는 스킨십은 추행이지만 원해서 하는 스킨십은 로맨스이지 않나요? 두 번째, 지나온 순간과 현재의 상대방을 비교하지 말자. 우리 때는 낭만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좀 제발 그만두세요. 지금 허덕이는 젊은 세대들이 당신보다 절대적으로 타고난 능력치가 떨어져서 매일 도서관에 들락거리고도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
예전엔 고성장 시대에 태어나서 무얼 하더라도 얻어 걸릴 확률이 컸다면 지금 시대는 훨씬 힘들어진 시대다. 당신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전처럼 쉽게 취업이 되었을 것 같은가? 그들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한 조언을 시작하라. 그리하면 누구도 당신을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일을 처음 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지금을 비교하지 않기. 당연히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는 당신에게는 초심자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걸 곧바로 그것도 못해? 나는 처음부터 날아다녔어. 라고 하지 말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진짜 날아다녔나? 그랬으면 왜 현재 포지션에 당신이 있었을까? 훨씬 더 잘 나갔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당신에게 지금 익숙해진 그 일을 하기 위해 걸린 시간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라. 그에 맞춰 차근차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멘토가 되는 길이다. 네 번째, 지시어를 삼가하고 권유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라는 말은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단 하나밖에 없던가?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 요소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그런 단정적인 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럴 때 종종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아바타가 아니다. 인격과 고유의 생각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설령 당신이 그보다 훨씬 월등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무작정 지시조로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뛰어난 능력과는 사뭇 다른 바닥 수준의 인격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다섯 번째, 인간극 장형 위로를 하지 않는다. 겨우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에서 가장 힘들어야 힘들다고 티낼 수 있는 것인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아픈 것이고 감기 걸린 사람도 손가락에 티눈이 난 사람도 모두 아픈 것이다. 상대방의 아픔 크기가 다른 아픔보다 작다는 식으로 말하려 들지 말라. 공감은커녕 반감만 살 뿐이다. 여섯 번째, 나이로 구분하지 말고 능력으로 구분하라. 후배들과 종종 고깃집을 가게 되는데 보통 내가 하는 첫 마디는 너 고기 잘 굽냐? 이다. 여기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하는 사람과 머뭇거리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머뭇거리는 사람한테서는 집게와 가위를 뺏어버린다. 나는 고기를 맛있게 먹으러 온 것이지 후배한테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임을 명심해라. 일곱 번째, 조언을 하고 그 뒤는 잊어라. 조언을 해주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잊어야 한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그 사항을 실제로 수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기업이 하듯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들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언을 들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왜 자기 말대로 하지 않았냐고 하는 순간 꼰대질이 시작된다. 설령 그 조언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당신도 그 사람이 옥이 아닌 석임을 알았으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겐 조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열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개방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기술 등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을 열린 사고로 이끌어 줄 거예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르고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중심 센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피하고 타인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노련하게 삶을 즐기세요. 나이가 들어도 삶을 즐기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연결되며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예요. 꼰대질은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젊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며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꼰대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이 특정한 쪽에만 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른은 단지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른이라는 말은 어리 있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아도 얼마든지 어른이 아닐 수 있다. 꼰대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누구든 꼰대가 될 수 있다. 3, 40대까지는 세월의 흔적이 쌓여 삶의 자산이 된다. 세월의 흔적이 쌓이는 것만큼 존재와 삶이 성장하고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그간 쌓인 세월의 흔적이 고착화되면서 점차 삶을 억압하고 가두는 역기능 쪽으로 기운다. 소위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꼰대로 추락하지 않고 어른으로 비상하려면 쉼없는 물음과 진실 탐구를 통해 이전까지 쌓아왔던 세월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만 꼰대로 추락하지 않고 어른으로 비상할 수 있다. 사실 꼰대와 어른은 백지장 한 장 차이다. 꼰대는 이미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아직도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다. 꼰대는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고 어른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꼰대는 일방통행의 사람이고 어른은 쌍방통행의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고 어른은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열린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편협한 사람이고 어른은 자기를 상대화하는 겸허한 사람이다. 꼰대는 삶의 다양성에 눈뜨지 못한 사람이고 어른은 삶의 다양성에 눈뜬 사람이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꼰대라는 말은 언제부터 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꼰대라는 말은 꼰대기, 번데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것을 빗대어 꼰대기, 꼰대, 꼰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다 꼰대일까요? 흔히 구태의연한 사고 혹은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꼰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슈퍼꼰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꼰대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어디서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육하원칙 들어보니 어떠세요? 수긍이 좀 가시나요? 노인들을 꼰대니 들딱충이니 노털이니 하며 비하하는 세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작 자신은 잘 모르지만 남들은 당신을 꼰대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외모가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꼰대가 되면 안 되겠지요.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꼰대와 어른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 아시나요?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멋진 사람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꼰대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다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이런 류에 속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도 이러한 폐쇄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꼰대인 줄 알면 꼰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꼰대의 특징과 꼰대로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꼰대라 말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맞다는 생각이 확고해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꼰대는 자신의 시각이 유일한 옳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전이나 자신의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곤 하지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꼰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적응하는 것을 꺼리며 오히려 과거의 방식과 관행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강요하기입니다. 꼰대는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만 편한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특성입니다. 당신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원칙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대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조언하려 들지 말자. 이 원칙만 지켜도 사실상 꼰대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꼰대질의 시작은 그건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 바로 옆에서 고민하고 있는 소리를 듣더라도 곧바로 조언을 시작하지 말라. 너무 입이 근질거린다면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지 말고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시작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원치 않는 스킨십은 추행이지만 원해서 하는 스킨십은 로맨스이지 않나요? 두 번째, 지나온 순간과 현재의 상대방을 비교하지 말자. 우리 때는 낭만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좀 제발 그만두세요. 지금 허덕이는 젊은 세대들이 당신보다 절대적으로 타고난 능력치가 떨어져서 매일 도서관에 들락거리고도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 예전엔 고성장 시대에 태어나서 무얼 하더라도 얻어 걸릴 확률이 컸다면 지금 시대는 훨씬 힘들어진 시대다. 당신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전처럼 쉽게 취업이 되었을 것 같은가? 그들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한 조언을 시작하라. 그리하면 누구도 당신을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일을 처음 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지금을 비교하지 않기. 당연히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는 당신에게는 초심자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걸 곧바로 그것도 못해? 나는 처음부터 날아다녔어. 라고 하지 말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진짜 날아다녔나? 그랬으면 왜 현재 포지션에 당신이 있었을까? 훨씬 더 잘 나갔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당신에게 지금 익숙해진 그 일을 하기 위해 걸린 시간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라. 그에 맞춰 차근차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멘토가 되는 길이다. 네 번째, 지시어를 삼가하고 권유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라는 말은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단 하나밖에 없던가?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 요소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그런 단정적인 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럴 때 종종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아바타가 아니다. 인격과 고유의 생각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설령 당신이 그보다 훨씬 월등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무작정 지시조로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뛰어난 능력과는 사뭇 다른 바닥 수준의 인격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5번째, 인간극 장형 위로를 하지 않는다. 겨우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에서 가장 힘들어야 힘들다고 티낼 수 있는 것인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아픈 것이고, 감기 걸린 사람도, 손가락에 티눈이 난 사람도 모두 아픈 것이다. 상대방의 아픔 크기가 다른 아픔보다 작다는 식으로 말하려 들지 말라. 공감은커녕 반감만 살 뿐이다. 6번째, 나이로 구분하지 말고 능력으로 구분하라. 후배들과 종종 고깃집을 가게 되는데 보통 내가 하는 첫 마디는 너 고기 잘 굽냐? 이다. 여기서 자신있게 그렇다고 하는 사람과 머뭇거리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머뭇거리는 사람한테서는 집게와 가위를 뺏어버린다. 나는 고기를 맛있게 먹으러 온 것이지 후배한테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임을 명심해라. 7번째, 조언을 하고 그 뒤는 잊어라. 조언을 해주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잊어야 한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그 사항을 실제로 수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기업이 하듯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들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언을 들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왜 자기 말대로 하지 않았냐고 하는 순간 꼰대질이 시작된다. 설령 그 조언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당신도 그 사람이 옥이 아닌 석임을 알았으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겐 조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열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개방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기술 등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을 열린 사고로 이끌어줄 거예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르고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중심 센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피하고 타인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노련하게 삶을 즐기세요. 나이가 들어도 삶을 즐기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연결되며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예요. 꼰대질은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젊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며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꼰대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이 특정한 쪽에만 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른은 단지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른이라는 말은 어리 있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아도 얼마든지 어른이 아닐 수 있다. 꼰대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누구든 꼰대가 될 수 있다.
3, 40대까지는 세월의 흔적이 쌓여 삶의 자산이 된다. 세월의 흔적이 쌓이는 것만큼 존재와 삶이 성장하고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그간 쌓인 세월의 흔적이 고착화되면서 점차 삶을 억압하고 가두는 역기능 쪽으로 기운다. 소위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꼰대로 추락하지 않고 어른으로 비상하려면 쉼없는 물음과 진실 탐구를 통해 이전까지 쌓아왔던 세월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만 꼰대로 추락하지 않고 어른으로 비상할 수 있다. 사실 꼰대와 어른은 백지장 한 장 차이다. 꼰대는 이미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아직도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다. 꼰대는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고 어른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꼰대는 일방통행의 사람이고 어른은 쌍방통행의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고 어른은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열린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편협한 사람이고 어른은 자기를 상대화하는 겸허한 사람이다. 꼰대는 삶의 다양성에 눈뜨지 못한 사람이고 어른은 삶의 다양성에 눈뜬 사람이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